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제품을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녀석, 한일의 무선 보온 포트입니다. 자, 이 녀석 왜 굉장히 재밌는 제품이냐 하면 그냥 생긴 걸로 봤을 때는 텀블러나 보온병 같이 생겼죠. 근데 여기에 배터리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찬물 붓고 버튼을 누르면 물을 알아서 끼리 준다고 합니다. 사실 뜨거운 물이라는 거는 커피 추출할 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 뜨거운 물이 없으면 커피 추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찬물로 수출하는 콜드 브루나 뭐 콜드 에스프레소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커피는 이 뜨거운 물로 수출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1도 단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온도를 1도 단위로 조절을 해가지고 끓일 수 있다면 야외에서도 내가 원하는 커피를 마음대로 내릴 수 있겠는데 요런 기대감이 있어요. 자, 이 녀석 얼마 전에 와디즈 펀딩으로 출시를 했던 제품이고 요 며칠 사이에 펀딩했던 분들이 배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구독자님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바로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거 이틀 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온도 체크하고 한다고 한번 꺼내서 써보고 제대로 각을 잡고 쓰는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와디즈 펀딩 가격 89,000원에 판매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구성품을 살펴보면 이 보온 포트랑 이런 케이스를 하나 같이 줍니다. 이 천으로 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만져보면 약간의 쿠션감이 있어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줄도 달려 있죠. 아무래도 휴대하기 간편하게 이런 케이스를 같이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매볼까요? 가방을 매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제 보온 포트의 외관을 보면 플라스틱입니다. 지금 이를 만져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만듦새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색깔이 아이보리 색깔입니다. 예, 약간 노란빛이 띄고 있거든요. 그리고 쓰다 보면 때를 좀 많이 탈 것 같다. 뭐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더라고요. 위에 뚜껑입니다. 열어보면 상부를 보게 되면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어요. 아무래도 물을 끓이는 애다 보니까 김이 여기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부분 물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이 물통 부분 이렇게 분리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게 되면 안에 물 들어가는 공간이 보이죠. 실제로 저는 봤을 때 이 덩치보다는 좀 작아 보이네, 용량이 커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300ml 용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맥스 선이 있거든요. 그 이상은 붓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맥스 위로까지 물을 붓고 물을 끓여버리면 버글버글 하겠죠. 물이 막 튀어오르면서 화상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하단 부분을 보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게 생겼죠. 우리 일반적인 커피포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이 밑에 부분하고 결합이 되면서 물을 끓이는 거죠. 아마 일반적인 커피포트와 마찬가지로 이 안이나 옆쪽은 세척을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쪽은 세척을 하는데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본체입니다. 요 앞쪽이 이제 상태 표시 창이에요. 액정이 있거든요. 무게는 약간 묵직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배터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을 돌려보면 충전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요래 빼보면 뭔가 동그란 게 하나 있죠. 저는 당연히 USB-C가 들어가겠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USB-C가 아니라 요런 충전선이 따로 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USB-C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의 용량 5000mAh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휴대용이니까 무게가 좀 중요하겠죠. 지금 안은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게를 재보면 809.4g이 나옵니다. 뭐 대략 800g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버튼 한번 눌러서 액정을 켜 보겠습니다. 이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켜집니다. 이 밑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흐릿하게 보온, 끓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육안으로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봐야 보여요. 이거는 좀 시인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보온부터 한번 눌러볼까요? 보온 40, 한 번 더 누르면 50, 60, 또 누르면 40, 50, 60. 계속 40, 50, 60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게 되면 세밀하게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최대 온도가 60도까지 밖에 안 되는 걸까라고 제가 눌러보니까 60도 이상도 돼요. 70도, 80도까지 됩니다. 80도 이상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보온 기능으로 들어가서 온도 설정을 할 때는 40도에서 80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60도까지는 이렇게 10도 단위로 다 가는데
왜 70도, 80도는 안 되게 해놨을까? 이걸 막 이렇게 눌러서 하게 되면 귀찮죠? 자, 그리고 끓임으로 가볼까요? 끓임으로 가면 99도입니다. 근데 99도 고정이에요. 뭐 조절이 안 됩니다. 그냥 99도로 무조건 끓여버리는 거죠. 멈추고 싶으면 중간에 스톱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였을 때 끓임 모드로는 99도에서 온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50도의 물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보온 모드로 들어가서 50도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50도까지 끓여주고 그 온도를 유지를 해줍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물 온도를 81도에서 98도 사이로 넣고 싶다 라고 하면 보온으로는 설정이 안 되는 온도죠. 그러니까 끓임으로 쭉 끓이다가 그 온도가 되면 꺼가지고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81도에서 98도 사이로는 보온을 하게 되면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외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기능을 봤을 때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8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갔을 때 세밀하게 온도 조절이 불가능하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물 끓이는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바로 끓여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물부터 채우겠습니다. 맥스까지 오케이 부어줬습니다. 자, 끓임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스타버치 시작. 현재 물 온도 28도입니다. 자,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여러분들 99도가 됐습니다. 32분째 딱 99도가 됐네요. 99도 도달하니까 이 온도 표시도 꺼졌죠. 오, 김이 풀풀 납니다. 지금 이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되면 가열 소요 시간을 설명을 해놨거든요. 40도까지 올리는 데는 보통 6에서 8분 정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60도까지는 16에서 18분 정도, 80도까지는 26에서 29분 정도 걸린다 라고 적어놨어요. 100도씨까지는 대략 34분 소요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쟀을 때는 32분 정도 걸렸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투입하는 물의 온도가 몇 도인가, 그리고 주위 환경은 어떤가, 뭐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좀 더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배터리 표시를 한번 보게 되면 한 칸 정도 남았거든요. 완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칸 남았다라는 거는 이 100도씨까지 끓일 수 있는 거는 한 번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한 번밖에 사용을 할 수 없고 99도씨까지 끓이는데 거의 30분을 쓴다라고 하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온을 전기를 사용해서 그 온도를 유지해 주죠. 근데 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뜨거운 물을 넣어두면 보온 기능이 얼마나 좋은가, 요거를 한번 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얘 혼자만 진행하지 않고 우리가 보온병 중에 거의 최고 성능으로 뽑는 브랜드가 있죠. 스탠리. 걔랑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똑같은 물의 온도를 투입해가지고 밀봉을 해놓고 3시간 뒤에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자, 현재 3시간 지났습니다. 스탠리 74도 정도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한일 너무 떨어졌는데 안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측정기로 측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세수를 해도 될 정도의 온도입니다. 약간 따뜻하니 뭐 좋네요. 어이 뜨거워라. 자, 방금 보신 대로 성능 차이가 제법 나죠. 확실히 스탠리는 명성답게 뛰어난 보온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온이 안 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뚜껑만 닫아놨을 때는 확실히 온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자, 아무래도 이 제품을 구매한 구독자님께서는 커피 내릴 때 이걸 쓰려고 구입하신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커피 추출용으로 쓰기에는 이 제품은 그렇게 적합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디즈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보더라도 커피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라면을 먹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된 사용 용도는 외부에 나갔을 때 애기들 분유용으로 쓰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기들 분유용으로 쓴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물 온도가 그렇게까지 높게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 좀 더 빠르게 끓일 수 있고, 그리고 낮은 온도는 배터리 소모량이 작으니까 보온 기능도 더 길게 쓸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애기 분유용으로 쓰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득 든 생각은 애기 분유 타먹이는 용도로 온수를 쓴다라고 하면 스탠리에다가 팔팔 끓는 물을 들고 나가서 그 물로 써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스탠리에 또 뜨거운 물을 꽉 채워놨거든요. 오전 9시에 99도의 물을
이 안에다 넣었어요. 사실 이런 보온병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한번 넣고 빼가지고 예열을 해 놓은 다음에 다시 뜨거운 물을 넣으면 훨씬 더 보온이 잘 됩니다. 근데 뭐 그 작업은 귀찮아서 안 했어요. 지금 시간이 거의 오후 3시가 다 돼갑니다. 2시 43분이군요. 그러니까 거의 5시간 45분 정도가 흘렀거든요. 지금 얘 온도 몇 도 지키는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85도인가? 84도인가? 그 정도가 찍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면서 계속 약간 혼란스러워요. 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용량이 1.4리터입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한 7만 몇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살 때는 뭐 할인 쿠폰 같은 거 막 먹이고 하니까 싸게 사줘서 5만 몇천 원에 샀던 것 같습니다. 사실 84, 5도의 온도도 뭐 핸드드립을 해서 먹거나 할 때는 좀 낮은 온도긴 합니다. 다만 이 정도의 온도면 컵라면을 끓일 수 있을지는 제가 좀 아리까리한데, 맛있네요. 못 참겠네, 육개장.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는 편이고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기들 분유 먹이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애기들 분유 먹이는 용도라고 하면 오히려 이쪽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얘는 온도가 너무 높긴 합니다. 근데 너무 높은 거는 쉽죠. 찬물을 좀 섞어 보면 온도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용량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안에 1.4리터지만 더 작은 1리터나 이런 걸로 바꾸면 가격도 더 저렴해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으로 봤을 때 얘가 장점이 있긴 한데 엄청 메리트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한일의 무선 보온 포트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에 얘를 딱 뜯을 때는 야외에서 커피 추출용으로 써도 너무 좋겠다, 요런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커피 추출용으로 쓰기에는 그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애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기 분유를 탈 때 얘가 얼마나 적합할지도 사실 예상은 잘 안 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구독자님들 중에 나는 애를 키우고 있고 이 정도의 용량과 성능이면 애기 분유용으로는 아주 적합하다, 혹은 조금 아쉽다, 이런 의견들을 댓글로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쓰면 제일 적합하게 쓸 수 있겠다, 이런 게 아직까지 저도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아직까지 저는 스탠리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형님. 어쩐 일이십니까? 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애기가 분유를 먹나요? 분유 먹어요, 요즘에. 그 애기 분유를 탄다라고 하면 물 온도가 네. 몇 도쯤 돼야 됩니까? 44도인가? 45도. 지금 45도로 해놓고 있을 거예요, 저희. 제가 사실 육아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럼 제가 요 궁금한 게, 야외에 네. 나갈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네네. 그때는 분유를 어떻게 하죠?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집어넣고, 네. 외출을 합니다. 좀 괜찮은 보온병들은 온도를 잘 맞춰주거든요. 좀 높여서, 뭐, 식히는 거는 되니까, 네네. 한 65도, 뭐, 70도 요 정도로 그냥 충분히 넣어놓은 다음에 다니죠. 좋은 보온병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그거는 제가 한번 아내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군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네. 무선 보온 포트라는 거를 제가 쓰고 있는데, 진짜요? 이게 물을 끓여줍니다. 그냥 무선으로. 배터리가 달려있어서. 무선으로 끓여준다고요? 물을 끓입니다, 그냥. 진짜? 네. 분유용으로 쓰기에는 또 괜찮은 건가? 저는 이 지식이 없으니까, 네. 프로 육아러한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좀 프로 육아러로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네. 저희 아내한테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육아에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감도 없으시군요. 뭐, 아니, 근데, 제가 뭐, 미천한 제 지식으로 좀 뭐, 덧붙이자면, 네. 그냥 보온병으로 갖고 다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